꽃피는 하우스입니다. 댓글에 질문하신 게 굉장히 많아서요. 오늘은 좀 빠르게 출발을 해볼게요. 풍노초잖아요. 이렇게 꽃이 열심히 잘 피고 있어요. 풍노초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하엽이 너무 생긴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저도 생겨요. 이렇게. 하엽이 요렇게 요 정도로 생기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노초는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키워봐도요. 뭐 병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가습이 되면은 하엽이 생겨요. 얘는. 그런데 한번 봅시다요. 이렇게 돌려보면 물마름이 있을 때 있어요. 하엽도 가습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물이 말라가지고 하엽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물이 말라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을 제때 여름이다 보니까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말렸어요. 그래서 이게 생긴 하엽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름에는 좀처럼 가습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 풍노초가. 저 같은 경우에 워낙 뭐 이렇게 저기를 잘 해놨잖아요.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 근상으로 올 봄에 심은 거잖아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돼도 가습이 되지 않아요. 풍노초는. 그러면은 질문하신 분들이 분갈이를 했는지 그대로 키우시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저처럼 이렇게 분갈이 하신 분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줘도 괜찮아요. 요런 거는 물을 말려서 이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햇볕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아주 뭐 꽃이 얼마나 폈는지 꽃 그 진 게 엄청나게 많죠.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근상으로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요 정도로 지는 거는 정상적인 하엽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 정도로 지는 거는. 자, 이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암덩어리가 생겨요. 이게. 자, 여기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런 게 암이에요. 요런 거 생기면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철화처럼 막 이렇게 뭉터기가 돼서 자라는 거 있어요. 풍노초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암덩어리가 이렇게 생기죠? 이게 풍노초를 나중에 죽게 만들어요. 요런 거 생긴 건 빨리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가지가 죽어요. 자꾸 이런 게 생기면. 요렇게 생기다 싶으면 다른 데도 잘 생기나 잘 살피셔야 돼요. 그냥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철화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딱 제거를 다 해주시면 돼요. 고기를 깔끔하게 이렇게. 자, 하엽 갖고 걱정하시는 분, 요 정도 하엽은 생긴다.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따주시면 돼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 정도로 하엽이 생기는 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로.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이것도 근상으로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돌에 이렇게 해서. 하엽이 많이 생기면 정리해 줘야 돼요. 이렇게 따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풍노초 요즘 아주 관리를 하나도 못했어요. 꽃은 열심히 피고 있죠.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것도.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나무가 멋지게 생겼어요. 이것도. 하엽 생겨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옆에 하엽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이렇게 하엽이 생깁니다. 요 정도. 이거는 산목둥이에요. 산목둥인데 이렇게 이제 많이 자랍니다. 근상으로 자라려면 오래 자라야 돼요. 이거 보세요. 하엽이 이렇게 져요. 자, 요 정도로 집니다. 자, 풍노초가요. 이제 관리가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햇볕이 잘 들어오는 데 있어요. 저도 여기 햇볕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들어오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30도가 넘어가잖아요. 중부가 이제 연일 막 30도를 넘어가고 있고요. 어제는 33도를 기록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더웠어요. 이럴 때는 이제 해가 안 들어오고요. 밝은 빛만 들어오는 곳으로 얘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햇볕에 있으면 엄청 힘들어해요.
추위에 강하잖아요. 더위에 약해요. 이런 식물들이. 그래가지고서 자리 이동을 조금 좀 해줘야 돼요. 이제 햇볕이 조금 좀 가려지는 곳, 방그늘로 옮기시면 돼요. 이쪽에는요, 햇볕이 여기를 이렇게 직광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런 장소보다 이제 요런데 아래 있죠. 요런 장소로 옮겨주면 좋아요. 이제 그늘이 지잖아요. 이런 거에 가려져서. 근데 빛은 밝게 들어와요. 요런 장소로 옮겨주면 좋습니다. 여름 동안에요. 가을에는 다시 이제 햇볕이 들어오는 장소로 가야 되겠죠? 풍노초 여름관리입니다. 장맛비를 맞으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장맛비는 맞히지 마시고요. 장맛비 맞으면 한 열흘 이상 맞으면요, 잎이 녹아요. 얘가. 제가 5, 6년 전에 장맛비 맞으니까 싸하고 그냥 뼈만 남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 되면 또 죽어버려요. 장맛비 맞히지 마시고요. 그늘로 옮겨주세요. 김기한 하늘 어떻게 여름을 관리하시나요? 이러시는데요. 자, 여기 김기한 하늘이 뒤쪽에 있어요. 앞에 요렇게 노랗게 여름 영춘화가 요렇게 앞에를 자리를 잡고서요. 뒤쪽에 요렇게 있고요. 그쪽에 막 선물 받은 대명석곡도 이렇게 있는데, 저 대명석곡이 올해 꽃이 안 폈는데요. 선물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햇볕이 부족해요. 여기가 1시간 반 정도 들어와요. 1시간 반 정도 들어오는데도 뒤쪽에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김기한한 큰 거 대품 이렇게 있잖아요. 자, 저쪽에서 이쪽에서요, 아침 햇살이 1시간 반 들어와요. 그리고 오후 햇살은 들어오는데 여기 뭐 큰 거에 가려져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는 저런 장소에 있어요. 통풍은 잘 돼요. 바람이. 자, 1시간 반 정도, 2시간 이렇게 아침 햇살이나 저녁 햇살이 들어오는데 햇볕이 많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저렇게 키우시면 돼요. 자, 저렇게 해가지고서 물은요, 바크에 있잖아요. 바크에 있으니까 너무 건조되지 않게 주면 돼요. 저런 거 한 3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슬쩍슬쩍 주기 때문에 어떨 땐 매일도 줘요. 거리가 여기에서 제가 지금 2m 되는 장소예요. 이렇게 보이는 데가. 그래서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주다 보면은 저쪽에 줄 때는 조금 좀 덜 줘요. 그래서 제가 식물을 물을 많이 필요하라고 하는 건 앞에다가 좀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편이고요. 저쪽 뒤에는 물을 조금 덜 먹는 거를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화분이 좀 큰 게 저쪽 뒤쪽으로 되어 있어요. 잔잔한 건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김기한한 관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국 꽃대를 얼만큼 잘라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지금 많이 하세요. 이제 산수국이에요. 산수국, 미국 산수국 뭐 이렇게는 빨갛게 피는데 우리 산수국은 이제 이렇게 피고요. 이게 제 생각에 미국 산수국인데 올해 꽃이 안 피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꽃몽우리가 아직 안 와요. 제가 이 기다리고 있어요. 덩치 좀 보세요. 이렇게 큰데 꽃이 안 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올해 아나벨 수국, 요거 흰색 새로 하나 사다 심었어요, 제가.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살몬색으로 피는 아나벨 수국, 요거 15,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사다 심어봤고요. 요거 이제 기존 키우던 아나벨 수국이에요. 자, 이렇게 떡갈립 수국은 올해 뭐 완전히 그냥 대단합니다. 아주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한마디씩 다 해주세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아직 저기가 꽃대 자르는 거 시기가 안 됐죠. 칠변화 수국이 뒤에 요렇게 꽃대 요렇게 산수국처럼 생긴 거 하나 올라오고, 폴스타 수국이에요. 폴스타 수국이 화분이 너무 작은 데 있어 가지고요, 우리 남편이 또 물을 말렸어요. 이렇게. 자, 요거를 꽃대 자르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꽃대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르고요. 길이가 이렇게 길게 자르지 마시고 여기 잎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자르세요. 그냥 그 삽목을 한번 해보세요.
키가 크게 키우시고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꽃대만 잘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화분에 이렇게 하면 등치가 너무 크니까 여기 잎 있죠. 요거. 여기 바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수국은 이렇게 자르시고요. 자, 요런 종류 수국을 마크로필라 수국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저는 지금 핍니다. 이렇게요. 요런 수국들을 목수국이라고 해요. 목수국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닐라 프로이지, 라임 나이트부터 시작해갖고 또 뭐 이름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것도 작년에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거 이름표가 안 보입니다. 요즘 이제 꽃대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마크로필라 수국을요. 자, 제가 이렇게 저기를 해서 가지치기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노지에 심었어요. 자, 가지치기 한 거를요. 아주 물이 말려가지고요. 여기 밑에 삽목해놓은 건 다 죽어버리고요. 이거 하고서 물을 좀 말렸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 여기서 싹이 나오죠. 요렇게. 자, 요거는 한 마디, 두 마디 두고 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밑에서도 나와요. 이렇게 두 마디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두 마디를 나오면 가지가 너무 풍성해져 가지고요. 내년에 좀 잘라내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마디를 놔두고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안에서 양쪽에서 나와요. 그럼 이게 대가 엄청나게 풍성해져요. 지금 여기 기존 있는 대에서 두 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여기 기존에 이렇게 짧게 잘랐잖아요. 그래도 올해 이게 뭐 엄청나게 풍성했어요. 40cm 이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자라면 내년에 막 빡빡해요. 이게 두 가지씩 나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놔두고 자르지 말고요. 요렇게 하나, 여기 눈 나오는 데가 하나 놔두고 자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요거를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요렇게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여기 조금 흙을 틀고서 요렇게 해서 여기 시루 화분에 요렇게 있는데 연탄가리로 살짝만 털고 해놨어요. 이게 흙이 좋은지 이제 어쩐지 이제 뽑아봐야지 되는데 자, 요거를 노지에다 이제 심으실 때 지금 심으면 저렇게 몸살을 할 수가 있어요. 쟤를 흙을 털고 심었거든요. 장마가 지기 직전에 요거를 심으면 좋아요. 다 털고 심을 때. 그렇지 않으면 비 오기 전날 심으면 좋아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중부에. 그래서 오늘 심으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어요. 얘를 뽑아서 이렇게 할 텐데 심을 때는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게 꽃대만 잘라놨어요. 자를 때 여기 한 가지 놔두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야 자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위에 거는 삽목을 하세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잎은 없어요. 여기에 잎은 없지만 여기에서 싹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어디를 자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기를 자르는 걸 추천을 해요. 벌써 이렇게 움이 트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 두 마디를 놔두고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그래서 위에 건 삽목하면 됩니다. 근데 한 마디 나르고 삽목하세요.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키우는 게 좋아요. 벌써 이런데 잎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밑에서는 이제 나올 확률이 없어요. 거의. 여기서 나올 확률이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르세요. 그래서 윗부분은 삽목하시면 됩니다. 자, 수국 가지치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찔레 가지치기를 이렇게 문의를 여러분이 하셨어요. 이제 찔레가 꽃이 져서 그렇죠. 자, 이렇게 꽃이 지면 꽃만 이렇게 자르세요. 일단 이렇게요. 꽃만. 자, 이렇게 꽃만 잘라내시다가 나중에 요게 찔레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면 찔레도 솎아줘야 돼요. 솎아주는 거 사투리라. 자, 솎아주실 때 긴 데 있죠. 긴 데, 이렇게 큰 데, 이런 건 좀 놔두시고, 너무 이렇게 복잡하면은, 요게 통풍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좀 자르세요. 이렇게. 그래서, 헐렁하게 좀 요렇게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싹 요렇게 해고 가위밥으로 싹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수영이 요렇게 생긴 거는요. 자, 요 보석질레가 이제 꽃이 다 졌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졌는데 모양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피었어요. 대품이에요, 이게.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안쪽으로 됐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건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안에 이러고 있는데 찔레는요, 요렇게 되어요. 요렇게 되면 잎이 다 떨어져도요, 새로 나와요. 자, 위에 제가 영양제를 조금 좀 올려놓긴 했는데 이쪽으로는 다 놓고 없고 이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지치기를 싹 하고 영양제를 이 정도 크기면 한 30알 정도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새순이 이제 돋아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엄청 지저분하게 이렇게 많죠. 이 가지가. 이런 거를 교차되고 이런 거 가지치기 하듯이 똑같아요. 좀 잘라주세요. 좀 잘라내시고 안쪽으로 이제 요렇게 되는 거 있죠. 요런 거는 안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게 자라도 이쪽으로 자라잖아요. 이런 걸 잘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꽃대만 이렇게 자른 거예요. 저도 데리고 왔어요. 자, 이거 위에 거 다 잘라 볼게요. 꽃대. 꽃만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꽃대만. 이렇게 꽃대 다 잘랐어요. 이렇게 다 자른 상태에서요. 가지가 안쪽으로 교차되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가지에. 자, 이런 가지들을요. 조금 자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 한 가지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이렇게 두고요. 죽은 가지도 이렇게 좀 자르고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으면 이런 거 조금 자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꽃대예요. 꽃대. 쭉 뻗어 올라가서 이거 아무 소용도 없죠. 자, 이렇게 조금 자르세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된 거, 죽은 가지 이런 것도 조금 좀 자르시고요. 자, 밑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자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돼서 꽃이 피어도 여기랑 이렇게 교차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요거 안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자라서 교차가 되는 가지는 좀 잘라 버리시는 거예요. 자, 요거 한 가지만 놓고 볼게요. 자, 이 가지가 자라면 이쪽 가지랑 교차가 되잖아요. 요런 가지. 자, 요 가지가 자라면 이 가지랑 이렇게 교차가 되잖아요. 그럼 이 가지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아이고, 여기 자라니까 이쪽으로 데이네. 자, 여기 너무 많잖아요. 그죠?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여기서 자라도 교차가 안 되죠. 자, 이 가지가 자라서 이 가지랑 교차가 되니까 그냥 아래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하나 자를게요. 자라면 이거랑 교차가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 여기에서도 이 가지가 자라면 이거랑 데이죠. 자, 이렇게 데이는 거를 이렇게 교차되는 걸 잘라주는 거예요. 한쪽을. 자, 이것도요. 자, 요거를 하나 잘라볼게요. 너무 복잡해요. 그죠? 요거. 자, 이렇게 돼서 요게 자라서 이쪽으로 조금 데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 가지가 이렇게 자라서 교차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가지를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시원해져요. 자, 가지치기는 요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잘랐어요. 잘랐는데 모양이 안 이쁜 거는 마지막에 반듯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시아가 꽃이 안 펴요 이러시는데요. 레이시아가 1년에 두세 번 꽃이 펴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꽃이 피는 조건이 있죠. 그냥 무작정 안 피진 않죠. 꽃이 한 소끔 피었어요. 얘가. 자, 얘가 한 소끔 피었는데요. 꽃이 어디서 피냐면은요. 여기 요 꽃대 잘라낸 거 좀 보세요. 얘가 이제 꽃 졌어요. 여기가 중간 정도에서 꽃이 피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자라야 돼요. 여기가. 여기 요 꼭지가요. 이게 어느 정도 자라야지 그 중간에서 꽃이 피는데 요게 자라지를 않았으니까 꽃이 안 피죠. 여름이라서 영양제를 올려놓지는 않는데요. 꽃이 피고 나면 여름 아니고 봄, 가을에는
영양제를 3개월짜리를 요 정도면 3폭이잖아요. 10알 정도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가지고서 약간 좀 그늘진 곳에 이렇게 물을 아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파이솔 키우는데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얘를. 어느 정도 여기가 자라야지 꽃이 와요. 자, 레이시아 키우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토동이 다육에서 요게 그 관리를 하다가요. 제가 요번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하엽을 떼어버릴 때는요. 물기가 있을 때 떼어버리면 안 돼요. 자, 얘는 하엽 제거를 할 때 요렇게 바짝 마른 상태에서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엽을 제거를 하고요. 하엽 제거하다가 균이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꼭 요거를 하시고 큐 팡이 아웃 한 방에 S 그런 거를 좀 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아무것도 안 올려져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분갈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흙은 야생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분갈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갈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여름이라. 찬바람 날 때 요거를 털어주려고 해요. 여름을 잘 견딜 것 같거든요. 자, 꽃이 피는 게요. 여름 요 정도에서 꽃이 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자랐죠. 이렇게. 이렇게 순이 어느 정도 쭉 자라면은 여기 중간쯤에서 꽃대가 나와요. 얘가. 자, 꽃대가 나오기 전에는요. 영양제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고요. 물만 잘 주면서 키우면 돼요. 근데 물을 아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은 여름에는 한 3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돼요. 근데 봄, 가을로는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고 겨울에는 10일에 한 번 줘요. 저 같은 경우에 요 정도 화분이면은요. 자, 요렇게 해서 키우는데 어느 정도 이게 자라야지 여기에서 꽃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꽃대가 나올런지 어쩔런지 저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새순이 자라게끔 해줘야 돼요. 얼음 땡하고 있으면 꽃이 안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후쿠시아는 28도 넘어가면요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늘에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선풍기를 좀 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후쿠시아를 이쪽으로 선풍기 앞으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설란이 다른 장소로 이제 퇴장을 해야 돼요. 설란이 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왔어요. 설란은 그늘에서 키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선풍기 바람이 여기 제일 많이 오는 데인데 요런 자리에를 후쿠시아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스카프, 요런 거한테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싹 옮기고, 자, 제라도 약간 좀 선풍기가 틀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자리 배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